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좀 일하느라고 바빠서 유튜브에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이제 ICU에서 일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텝 다운 메서지 유닛에서 일한 거랑 ICU에서 일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환자 수가 이제 아무래도 다르겠죠. 이제 ICU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는 법으로 그 환자 수를 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유일한 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텝다운 유닛 준중 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 볼 수 있고, 맷설지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5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일했던 유닛은 한 5명은 웬만하면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이제 4명 정도 주고, 이제 그 intermediate ICU 레벨 오브 케어인 환자분은 이제 거의 3명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ICU 같은 경우는 환자를 1명 아니면 2명만 보기 때문에 거의 그 환자 옆에 있죠, 간호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스텝다운 유닛이나 맷설지에서 일했을 때는 정말 약간 그 알람 소리에 약간 노이로제가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배드 알람, 콜라이트,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왜냐면 간호사가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막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간호사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좀 걷는데도 문제가 없으시고 하시면 괜찮은데, 안 그러신 분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아프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약해지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제 집에서 멀쩡하게 걸었다는 이유로 정말 이렇게 막 걸으시다가 막 그런 낙상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병원에서는 정말 큰 이슈로 삼습니다, 그거를 유닛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배드 알람을 꼭 해놔요. 근데 이제 그 소리에 정말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거를 매번 일할 때마다 듣다 보면. 근데 이제 ICU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환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알람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약 같은 경우에도 ICU 환자 같은 경우에 IV 메디케이션을 16개 정도를 IV 메디케이션을 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라고는 하는데 더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스텝다운 유닛 같은 데는 많으면은 3-4개입니다. 예, 3-4개고, 이제 다른 점은 ICU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약 도수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의사가 오더를 주는 게, 그거를 이렇게 딱 그 도수를 딱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레인지로 줘서 그거를 제가 타이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예,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뭐 블러드 프레셔나 뭐 헐 리듬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예, 그런 게 좀 더 책임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를 보는 게 1명 아니면 2명 아닌가, 예, 그런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면 약간 스텝다운 유닛이나 맷설지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Rapid Response 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불러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거의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데, ICU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부를 수가 없고 그냥 그 베드사이드 간호사랑 의사분들이랑 와서 같이 그 상황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블루가 사실 되게 잦아요. 거의 한 하루에 1번 정도 있는 것 같고, 스텝다운 유닛에 있었을 때는 정말 거의 못 들었어요. 한 번은 정말 어떤 간호사가 실수로 그 버튼을 눌렀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이 정도로 그 알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정도로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IC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올해가 4년 차인데 한 번도 코드블루가 없었어요. 제 환자가 ICU 한 달 반 일했는데 한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과의 관계도 좀 ICU가 좀 더 돈독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는 나이 시프트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스텝다운 유닛에서는 의사분들을 부르려면 한참 걸려요. 빠르면 15분, 20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밤에는 모든 팀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크로스 커버이라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을 한 의사당 환자를 몇십 명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막 연락을 하면 아무래도 맡고 계신 환자분이 많기 때문에 좀 연락이 좀 느리고 씹힐 때도 있고 사실 뭐 저희도 연락하고 싶지는 않지만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오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건데 이제 의사분이 뭐 씹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ICU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사분들이 좀 더 간호사분들을 존중한다고 그래야 되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니어 간호사분들은 사실 레지던트 막 이런 분들보다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ICU에 계신 분인데 한 번은 스텝다운 유닛에 가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같은 의사인데 자기가 스텝다운 유닛에 있을 때랑 ICU에 있을 때랑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네, 그런 게 진짜 좀 약간 좀 어이없는 것 같아요. 같은 간호사인데 그리고 이제 그 라운드 돌 때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팀들이 회진을 돌 때 ICU에서는 제가 꼭 참여를 해야 돼요. 앞에서 환자 상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 어텐딩 닥터와 레지던트, 펠로우, 뭐 약사 막 이렇게 뭐 적어도 한 5-6명 계세요. 네, 그분들 앞에서 이제 환자 상태가 어떻고 이 약은 뭐 지금 도수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 플랜에 대해서 오늘 그럼 이 환자 플랜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환자 케어하는데 좀 더 참여를 하고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텝다운 유닛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를 보는 수가 더 많으니까 그거를 참여하기가 사실 힘들죠. 왜냐면 그걸 참여하고 있는 동안 다른 환자가 부르면 그 환자한테 먼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도 좀 덜 아프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막 굳이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막 미팅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사실. 네. 그 이제 간호사분들도 제 성격을 보면 제가 이제 IC로 옮기기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막 너 거기 가면 거기 간호사들 완전 no personality고 완전 A 타입에 진짜 막 다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꼼꼼하고 막 A형 막 그런 성격일 거다 ICU 간호사들 막 근데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간호사분들 대체적으로 성격이 조금 자기 의견도 좀 강하고 약간 미국말로 좀 어설티브한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ICU 간호사분들이 아무래도 더 하죠. 네, 성격이 더 셉니다. 네,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적응을 하는 게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좀 더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좀 친해져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뭐 좋으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먼저 이렇게 좀 더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제가 뉴그레드 때는 저 트레이닝 기간이 6주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긴 기간은 아니에요, 6주가. 그래도 이제 6주를 하고서는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메디설즈 플로어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경험이 있는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 8주의 트레이닝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5주 정도 끝나고 이제 3주가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클래스도 매주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느꼈던 점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이렇게 많은가.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수술들도 너무 많고 약도 너무 많고 뭐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학교랑은 또 다른 거구나. 이거는 또 다른 널싱 세계, 간호 세계인 것 같습니다. ICU는. 예.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도 힘든데 뉴그레드로 정말 ICU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배웠을까. 정말 막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뭐 IV를 뭐 어떻게든 하는지 뭐 이런 거 가르쳐줄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그럼 그 프리셉터가 진짜 그걸 일일이 막 제가 뉴그레드 때 생각해보면은 제 프리셉터가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거든요. 막 무슨 튜브 넣는 거, 막 코에로 튜브 넣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IV든 하는 거, 막 그런 거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는데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 막 뉴그레드로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좀 피를 말리는 좀 인텐스한 그런 환경인데 그래도 이제 배우는 게 많고 제가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간호사로서의 그런 인터벤션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환자가 좀 아파지고 그러면은 그냥 ICU로 보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막 배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여태까지 저의 경험담이었고요. 제가 계획해놓은 영상들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아직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